예, 정성희, 박성희 대변인 먼저 말씀하시죠. 얘기는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 정부가, 그 정권이 성공할 것이냐, 성공하지 못할 것이냐 하는 걸 사실은 처음 인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면 됩니다. 저 인사가 그 만사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통치자의 곁에는 1000사람의 예스맨보다 한 사람의 바른 말하는 선비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그 바른 말을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통치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그 통치자가 기용하는 인사를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누구나 다 압니다. 인수위원회가 지금 없어요. 인수위원회가 뭐 하는 기관인지 다 아시잖아요. 인수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그 기간 동안 2달 가까운 동안에 인사 대상자들 찾아서 검증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 그 기간이 지금 생략돼 있어요. 두 번째는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들 가운데 실제로 수행할 만하고 할 수 있는 공약이 뭐고 하지 못할 게 뭔지 가려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못 하는데 특별히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조급증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천천히 서둘러라. 천천히 서둘러라. 이게 참 미묘한 얘기인데요. 서둘러서 전 정부 인사들, 전 정부 관료들까지 우선 배제하고 우리 사람 먼저 놓겠다고 시작하면은 거기서 인사가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바쁘지만은 좀 여유를 가지고 약속했던 부분들 꼼꼼하게 검증하고 찾아가는 작업을 해서 여기서 달라진 정부 바로 세우겠다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이 인사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차량이 국립현충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신호통제, 교통통제를 해서 원활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경찰 당국의 조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조만간 국립현충원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돼도 과연 새 정부를 이끌 만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라는 의문과 물음은 모두 동일하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노은지 기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집 근처 호텔에서 한밤중에 국정 플랜을 비밀리에 짜왔다, 준비를 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물론이고 어제 저녁에는 측근들이 집으로 가서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인수위가 없이 당장 임기를 해야 되는 거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끼리도 얘기를 해온 게 다 뭔가 짜놓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는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도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 한밤중에 집 근처 호텔에서 몰래. 네, 그래서 이름이 좀 나오는 사람들이 일단은 가장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요,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거론될 정도로 상당히 측근으로 떠올랐는데 이 두 사람 거기에다가 윤건영 상황실 부실장 그리고 김경수 대변인 늘 이제 함께 다니는 김경수 대변인까지 집 근처 호텔에서 계속 내각 구성 이런 것들, 특히 한밤에 국정 플랜 이런 것들을 짜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주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유세가 끝나고 피곤해서 자고 싶은 시간이더라도 이 시간이 아니면 논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논의한 결과를 문재인 당시 후보가 보고를 받고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인선으로 내놓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서울역 앞에 이제 고가 도로가 이제 공원으로 바뀌는 장면도 지금 상공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서울역 앞에가 이렇게 한산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대통령 일행이 탑승한 차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편의도 있겠지만 지금 오전 시간에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대통령 차량이 빠져나가고 다시 도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서울역을 지나서 숙대 입구를 지나고 있습니다. 남영동 숙대 입구를 지나서 국방부가 있는 이제 삼각지 삼거리가 있는데 이 길이 김병민 의원님 참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빠져나오던 한밤중에 그 동선과 지금 구간이 묘하게 겹치네요. 딱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2달 전이죠. 3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 현재 파면이 최종 결정되고 이틀의 기간이 지나 3월 12일 저녁이었죠. 컴컴하게 어둑해진 시간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그 길의 장면들이 굉장히 오버랩되기 시작하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인사들도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이 좀 반드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참 불행한 대통령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탄생 이후로 새로운 통합의 정부가 구성돼야 되는데 또다시 공교롭게도 5월이 이제 당선 이후에 있는 빅 이벤트들이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들이 이제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은 지난 2달의 선거 기간 동안 좀 잊고 지냈지만 이제는 5월 달을 중심으로 특검이 기소한 지 2달이 지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3달 안의 기간 동안 모든 재판들이 완료가 돼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과거의 실수를 좀 다시 한번 복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각지 사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탑승한 차량 일행이 좌회전을 했습니다. 제가 또 국방부 출입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것을 뭐 밥 먹듯이 눈 감고도 훤히 하는 지리인데 여기서 우회전하게 되면 국방부 청사인데 우회전을 하지 않고 국방부 청사 출입구를 지나서 합참 입구를 지나서 지금 용산구 이태원을 지나서 용산구청 앞으로 우회전해서 대교 건너서 이제 현충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한 7분 정도, 6분 정도면 이 국립현충원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비가 오긴 했지만 또 마침 비가 그쳤고 상당히 선선한 기분 좋은 봄 날씨를 지금 맞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현충원에 참배를 하는 대통령 내외의 모습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방송으로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